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그래도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의 반등에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의 이런 상승을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텐데 다행히도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0.8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파락으로 출발했지만 계속 우상향 흐름이 나왔고 어제하고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어제하고 오늘은 정말 뒷심이 강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강한 상승과 함께 1.26%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기업들 LG화학하고 삼성 SDI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 또 파란불을 보여주었던 종목도 그렇게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이어서 코스닥은 오늘 H1B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알테오젠을 제외한다면 전 종목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이틀 동안은 소폭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2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간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패턴인 것 같아요. 여기 당일 추이를 보면 파란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어제도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순매수가 잡혔고 결국에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었죠. 제가 실수로 코스닥을 보여드렸는데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어요. 코스피는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었고 마이너스 2,300억 이 정도 지켰던 것이 결국에는 2,000억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자, 그래서 코스피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랜만에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동안 정말 8월 17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SK하이닉스 역시 오늘도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랜만에 삼성전자를 정말 많이 매수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고려아연,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은 국장이 미국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미국 증시가 3%의 상승이 나올 때는 국내 증시는 많이 나와봐야 1%그 정도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반대로 빠질 때는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그래도 국내 시장이 조금은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S&P 500이 3.4%, 0.6%, 그리고 어제는 오전장에 반등으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3일간의 하락폭을 보면 5.4%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국내 시장은 어제도 상승이 나왔었고 오늘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한편으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주가의 하락에 있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직전 저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 그런 이슈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슈가 있지 않다면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기 침체 지표들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지난 6월달처럼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은 뒤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면 코스피도 2400 언저리에서 돌려 세울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미국 시장이 며칠 내내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60일선이었죠. 여기를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과거에 60일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 7월달에 정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래로 보면 단 한 차례도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고 계속 맞고 내려오고 또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60일선을 돌파했고 돌파하고 나서 주가에 일부 조정이 발생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60일선이 저항이 아닌 지지 역할로 바뀌면서 시장의 하락을 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도 마찬가지고 또 특정 가격들 강한 저항이 되었던 곳은 여기를 한번 돌파하고 나면 또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투자를 하실 때 참조를 해보시고요. 또 개별 종목으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삼성 SDI의 차트를 보면 과거의 121선에서 항상 주가가 맞고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처럼 조정이 나왔지만 여기 121선이죠. 이제는 강한 지지 역할로서 그 쓰임새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한 번쯤은 참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오랜만에 1%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1.5%, 원익 QNC가 4.6%, 그리고 네페스도 4.8%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주는 지난 7월 달에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따라서 반등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부진한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일단은 대형주가 움직여준다면 충분히 중소형주의 움직임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있을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진 그런 것들은 여전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지난 2008년 당시처럼 그때도 6개월 동안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금융위기 끝 무렵에 시장이 바닥을 형성했었고 그게 6개월간 이어졌던 만큼 이 두 종목은 철저하게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월달에 저점을 형성했던 만큼 최소한 연말까지는 내가 강한 반등보다는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업종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다행히도 국제유가가 5.5%의 급락이 나왔어요. 일단은 명확한 이슈는 나온 것은 없는데 이란과의 핵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핵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란산 원유도 시장에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공급이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서 어제 급락이 나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명확한 이슈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유가의 흐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이어서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정부에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4%에서 33%로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신재생의 비중은 30%에서 21%로 감축하겠다. 라는 계획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신재생이 감축되었다고 해서 역행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21%로 감축이 되었지만 지금보다는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재생도 증가를 하되 원전도 같이 보조로 맞추겠다. 그게 하나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주가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저는 석탄 관련주들, 석탄 관련주의 관심도 한번 가져볼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있고 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석탄 가격 추이도 그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석탄 관련주는 지금 보시는 GS글로벌하고 또 KPF 이 두 종목이 석탄 관련주라고 볼 수 있고 오늘 이 종목은 석탄 관련주 외적으로 다른 이슈로 또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아마도 연말로 갈수록 천연가스가 다시 부각이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석탄 관련주도 또 관심이 쏠릴 수가 있으니까 천연가스와 연관을 지어서 같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 업종. 어제 네옴시티 투자 총책이 한국을 방한했고 그때 많은 기업들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팩트가 나왔던 만큼 일시적으로 기대감이 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료는 단기적으로 끝날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 일단은 이 두 종목이 주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을 관심을 갖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주가의 움직임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은 작은 기업들, 저번에 거론되었던 한미글로벌이나 아니면 거론은 되지 않았지만 유신, 히림 이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규모 자체가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다시 주가의 흐름에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상승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친환경 에너지, 방산, 네옴시티, 그리고 일부 에너지 기업들, 또 2차전지, 최근에는 2차전지 중에서 또 인플레 감축법과 연관이 되어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이런 업종들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오기 전에 계속 수산하면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지금은 대형주의 흐름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종들 내에서 내가 조금은 짧게 수익을 실현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시장의 전량 후강 패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조금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는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